미국 증시 나스닥이 지금 차트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이 정배열을 유지해오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추세가 이렇게 꺾이면서 데드크로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가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모조리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60일 이평선마저 이 240일 이평선을 데드크로스하기 직전이죠. 일단 상승 추세는 끝난 건데 어디서 그럼 사야 될까? 최근 흐름을 확대해 보자면 이런 하락 추세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이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다.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상관없이 그냥 떨어질 때마다 분할해서 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난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금값, 두 번째는 빅스 지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증시 저점 매수, 저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먼저 금값인데 금값 같은 경우는 보통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증시와도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영향이 크죠. 자, 여기 중요한 매물대 구간에서 막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점을 한번 테스트하고 빠졌지만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1차적으로 여기서 막히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지만 빠졌지만 올라가는 상승의 힘이 강한 것으로 봐서는 여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여기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상승과 하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지만 이 고점을 지금 넘어선다면 전고점까지 약 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하지만 일단 전고점까지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한번 다시 크게 빠져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봉 하나에 1개월짜리 월봉이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길어요. 중장기 흐름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추가적으로 고점까지 5%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가면은 1차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럼 증시와 연결지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값 일단 5%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고점 부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금값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증시는 어떻겠느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니까 추가 상승, 추가 하락. 동시에 저점 부근이기도 하다. 5% 정도 추가로 상승한다면 증시가 똑같이 5%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아주 큰 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난 뒤에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런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빅스 지수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제가 30을 중요한 구간으로 말씀드렸죠. 최근 상승세가 매우 가파른데 지금이 과연 공포일까 기회 구간일까? 30 구간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0 구간을 계속 넘어서고 있죠. 최근에 현재는 33. S&P 500 증시와 직접적인 비교를 해볼게요. 보통 빅스와 S&P 500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가는 이런 구간들 증시는 모두 이렇게 크게 빠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58% 빠졌죠. 그 다음에 40에서 50 정도 이 사이까지 왔을 때는 17%, 22% 이렇게 빠졌었고 현재 흐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1차 금리 인상 이 시점 이때도 40을 넘겼어요. 이때는 하지만 13%가 빠졌죠. 하지만 나스닥은 더 빠졌습니다. 20% 가까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분쟁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이때도 40 근처까지 갔어요. 이때도 12, 20 이런 식으로 크게 빠졌었고 그 다음 코로나 팬데믹 때는 80이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죠.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이때 이거 오타네요. 이거는 36%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후에 이렇게 30이 넘어가는 구간 현재는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15%가 빠진 상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서는 이런 시점들 대부분 주가가 이렇게 이 빨간 색깔이 21일 이동평균선인데 주가가 이렇게 여기 아래로 이렇게 다 한 번씩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때 빼고 다 이렇게 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다. 크게 빠졌을 경우에 물론 이때는 상승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5일선, 11선 타고 움직였지만 지금은 추세가 꺾인 상태죠. 이 주가가 여기 있는 20일 이평선까지 한번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셨듯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 하락을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20일 이평선을 한번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빅스 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보통 이렇게 3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넘겼을 때 변동성이 큰 구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 40을 넘길 경우 이럴 때죠. 이런 때. 이런 때는 과매도 구간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서서히 사도 손해보지 않는 구간이다. 잠시 물리더라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60을 넘겼을 경우 몇 번 없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최근엔 이렇게 두 번인데 이때는 완전 공포 구간이에요. 이때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빅스가 33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이다. 하지만 진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는 빅스 지수 40부터, 여기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빅스 33이지만 30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만 샀어도 어쨌든 결국에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죠. 기회도 가까워지는 구간이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빅스 지수 40 이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빅스 지수가 여기를 넘어가는 시점 몇 번 없었죠? 이럴 때 샀으면은 무조건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물론 물려있는 시간이 그 깊이가 좀 크긴 했어요. 고점 대비 36%니까 많이 빠진 거죠. 물론 지금은 S&P 500이 15%밖에 안 빠지긴 했어요. 기존 하락폭들에 비해서는 사실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추세가 지금 꺾이는 중인데 이 정도라면은 사실 뭐 조금 더 빠지더라도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갓 30을 넘겼기 때문에 40 이상까지 올라가더라도 할 말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한 상태, 지금 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기다렸다가 빅스 지수가 40을 넘기면 그때 소비 통제라던가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그때부터 적극적인 매수를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스닥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 구간을 나눠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 거의 최저점이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지면 저는 여기서 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이 빅스 지수가 40을 넘기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현금 비중이 아주 많다, 주식 비중이 적고 현금이 많다, 아직 분할 매수를 많이 안 했다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근데 내가 주식에 물려있는 비중이 높다, 가진 현금이 적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여기서 사도 물타기 효과가 거의 없어요. 현재 분할 매수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40까지 올라가는 그 이상 초과해서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사더라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물타기의 효과는 내 평균 단가를 내리는 데 있거든요. 굳이 위에서부터 많은 수량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현금 비중이 없다면. 현금 비중이 많으면 그냥 분할해서 지금부터 사면 됩니다. 이 지수별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제 카페에서도 그렇고 지금 요걸 여쭤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빅스 지수를 어디서 보냐 여쭤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그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링크 찍고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풀리고 있죠. 이제 거의 봄인데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봄날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 들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